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고점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가 뭐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LFP 배터리가 뭐 3원기를 제치고 뭐 미래로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봐요. 한 번 더 슈팅의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차 전지 끝났다? 에이, 그거는 사실 공매도를 중지했었던 기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중지됐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중지되고 나서 첫 개월 동안 이제 시장 상승률, 그리고 재개되고 나서의 시장 상승률 하락률, 이걸 한번 제가 표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케이스도 저도 처음이었어요. 최근 같은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처음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주말에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뭐 방송사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시장 시작하기 전에 8시쯤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 혹시나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오늘 급등하든 말든 이런 시장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오늘 뭐 이제 공매도 중지됐으니까 이차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워낙 이제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 따라가는 건 중간이라도 따라가면 되지만, 꼭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꼭 주식을 정말 발바닥 끝에서 사가지고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좀 올라서 무릎에서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사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월요일날 이제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주식 예탁금과 신용장부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0%가 넘어서 조정을 받고 이제 중간에 마진콜 터지면서 지지난달 계속 얻어 터져 왔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정적인 상황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자제하고,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그래도 많이 신용 비율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어떤 생각이냐면, 월요일날 제발 신용 늘지 마라, 제발 신용 늘지 마라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월요일 날 예수금이 한 2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신용이 안 빠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공매도 중지하고 나서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는 5천억인가 늘었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물론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신용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긴 좋지만 절대로 이제 신용을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마진콜 또 나옵니다. 이 마진콜이 안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없어도 마진콜은 나와요. 여러분들, 주가 하락의 요인은 그 어떤 핑계를 대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원인 중에 하나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요인이지,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지수가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마진콜이 또 발생하면서 겹겹이 쌓여있는 마진콜로 지수가 또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랬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쪽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공매도 영향을 받은 기업, 뭐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은 공매도 비율이 높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워낙 우리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없겠죠. 이제 없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 주가가 밀리는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전지 전망에 대한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은, 2차 전지는 사실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 전지를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뭐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 이것 때문에 좀 뭐 빠지고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 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리튬은 말 그대로 희귀금속이 아니잖아요. 희귀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가 핫하고 배터리가 핫하고 이 산업이 발전하고 쭉쭉쭉 성장해 나가면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 리튬 생산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최근에 보면 뭐 앨범말도 그렇지만 앨범말은 원래 해왔었죠. 근데 미국의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리튬 생산에 나서고 광산을 이제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걸 모르고 투자했다라는 건 진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만일 진짜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치면 지금 리튬 광산 새로 채굴하는 회사들 하지 말아야죠. 리튬 투자 안 해야죠. 근데 리튬 투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내 오히려 앨범알이 최근에 주가가 확 밀렸다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확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리튬 광산 투자한다. 우리도 리튬을 이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앨범알이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오르는 이유가 그럴 것 같았으면 떨어진 이유는 원래 앨범알이 잘하고 있었는데 라이벌 기업이 들어오니까 앨범알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는 건 과연 리튬이 앞으로 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첫 번째. 그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LFP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올 여름부터예요. 이게 올해 이게 핫 이슈가 된 게 올해가 된 게 아니고 여름부터 좀 이제 이슈가 된 건데 LFP 배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10년도쯤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초반에 삼성 SDI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왜 미국과 삼성이 그 LFP 배터리를 상용화시키지 않았겠어요? 그거 안 먹히기 때문이에요. 3원계라는 완벽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싸고 뭐 밀도 높고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있기 때문에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가 이제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상품화 시키지 않은 거죠.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 삼성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이제 중국이 사갔습니다. 사가가지고 중국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사가지고 라이센스 막 해가지고 막 돈 막 부어가지고 그 다음 잘하는 거 뭐냐? 홍보 잘합니다. 홍보. 저는 결국은 그 홍보에 지금 놀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LFP를 누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LFP가 뜬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지금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들의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서로 가격을 떨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당분간 치킨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격을 떨구고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남는 그 마진을 줄여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했어요. 직접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앞으로 치킨 게임 들어가고 일론 머스크가 순이익 좀 줄여서라도 점유율 잡겠다고 했으니까 매출 떨어질 수 있겠네. 오케이. 근데 뭐 이건 충분히 의도가 돼 있는 거니까 의도가 되지 않고 갑자기 얻어맞은 매출 하락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겠습니다라고 직접 미리 투자자들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중국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LFP 배터리를 넣잖아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LFP 배터리는 거기서 뭐 개발해가지고 또 뭐 다른 배터리 나오겠죠. 근데 여전히 전기차 업체들은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가 생산량을 오히려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생산 늘려야지 해서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짓고 테스트하고 라인 올리고 그게 몇 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진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치트키 쓰고 금방 공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전기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넣고 가격을 떨군 자동차를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게 사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겨울 한번 지나고 얘기해보죠. 올 겨울이나 지나보고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에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중국의 북부지방 춥잖아요. 거기는 LFP 배터리를 넣은 자동차를 안 삽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정리하면은 LFP 배터리가 뭐 3원기를 제치고 뭐 미래로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봐요. 지금은 치킨 게임 와중에 가격을 떨구면서 어쨌든 많이 팔아야지만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넣는데 오히려 테슬라 하면 좀 럭셔리 느낌이 좀 있죠. 테슬라에 LFP 배터리를 넣은 그 제품이 중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왜 안 팔리는지 아세요? 중국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싸구려 배터리를 넣어?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그런 현실을 좀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한번 확 붐업이 되게 되면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이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신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수요가 완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수요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가격을 떨구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가 시가다. 무슨 얘기다? 지금 인터넷으로 내가 보고 간 가격보다 오히려 매장 갔을 때 더 올라서 그 사이에 더 올랐을 수 있다. 그만큼 지금이 제일 싼 값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이제 몇 주 후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걸 소비자들이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지금은 강하게 팩트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차라는 거는 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죠. 그죠?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지금 그만큼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한번 충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수백 미터씩 자동차들이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공공충전소란 걸 만들었는데 거기 충전하려고 갔는데 그 충전소 자체가 불량, 그리고 뭐 거의 뭐 버려져 있는 충전소가 굉장히 많은 게 팩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다? 많이 판매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만큼 확충이 돼야 되는데 테슬라가 잘한 게 뭐였냐면은 슈퍼차저를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인프라를 늘려버렸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슈퍼차저가 예전보다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아직 전기차를 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살 생각인데 우리 일반 뭐 기름 넣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주유소 자주 가는 거 싫잖아요. 제일 좋을 때 그냥 확 많이 넣어놓고 그냥 오래 타다가 나중에 때 되면 가고 싶지.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 3일에 한 번,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 귀찮은 일이 없으려고 하면은 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그 주유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사실 우린 되게 귀찮다고 하는데 사실 슈퍼차저가 최근에 좀 많아지겠지만 이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많다고 해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데 그게 돌아가겠냐고요. 일례로 우리나라를 보면 제주도가 그래요. 제주도가 친환경 해가지고 BMW i7이었나요? 그걸 갖다가 뭐 수십 대를 어떤 기업이 해가지고 돌리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BMW i7이 풀밭 같은 데다 이게 방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확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주도 놀러 와서도 전기차 이런 인프라 보잖아요. 막 거미줄 껴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한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프라를 어딘가에 돼 있다 하더라도 충전기의 이 퀄리티나 이 기술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수요가 죽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대기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대기 수요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수치화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로 LFP가 3원기 배터리를 능가하는 상황이 미안하지만 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방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중국은 별로 없기 때문에 파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 2차 전지 끝났다? 아니요. 만약에 LFP가 진짜 좋았으면은 그게 뭐 2010년도에 개발됐던 건데 왜 우리 휴대폰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주들이 끝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LFP가 뭐 3원기를 대체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만 해가지고 중국 내수로 파는 건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로 인프라 확충이 그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많다. 근데 여기서 종목 얘기 살짝 해보면은 중국 쪽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GM이 같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중국 쪽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테슬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킨 게임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좀 반도체가 좀 빨리 좀 올라왔어도 좋은데 반도체 시장이 그랬거든요. 반도체 D램 쪽이 좀 치킨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방송 나가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하는 행동이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어떻게 올리냐면 점유율을 올릴 때 항상 이 생산량 가지고 조절을 한다. 치킨 게임을 걸어버린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계속 늘려놓고 생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놓고 나머지 애들 정말 다 힘들어 죽게 만들어 놓고 그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다 생산 중지했잖아요. 다 줄였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니 난 굳이 안 줄일 건데? 이러면서 D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기업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이 이제 뭐 생산량 조절 좀 해볼게요 라고 얼마를 해볼게요 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라고 던졌을 때 D램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감산하겠다라는 감산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D램은 어쨌든 올라오죠. 그 이후에 딱 따져보니까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은 계속 물량공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이 인프라,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는 이상 한계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LFP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들도 분명히 한계점이 올 겨울부터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 똑같은 업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이미지의 성장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장 업종이 있었죠. 어디였냐면은 태양광 업종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태양광을 거의 뭐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들이 거의 2차 전지주를 이제 거의 뭐 대변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OCI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OCI라는 기업이 제가 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2007년도쯤 주가가 한번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쯤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훅 밀렸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진짜 리얼 고점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한번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2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고점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가 뭐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태양광의 어떤 베이스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태양광과 이건 다르지만 같은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봤을 때 그때도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릴 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태양광 끝났다. 이제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OCI는 계속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 제4공장까지 증설을 하면서 거의 막 2조 가까이 1조 6, 7천까지 막 들이면서 제4공장 증설 얘기하면서 공장을 늘리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가면서 그때 최고점을 찍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차의 수요, 2차전지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기차가 지금 이제 2차전지를 핫하게 만든 상품이긴 하지만, 제품이긴 하지만, 2차전지가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오히려 대표되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멈추고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진짜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매도하고 도망가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또 질문합니다. 대표님, 뭐 그럼 어떤 기업은요? 어떤 기업 지금 뭐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장. 2차전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밑에 2, 3위권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기 때문에 1위 기업이 치고 나가게 되면 2, 3위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거는 그지 도태되는 거는 뭐 이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거고 1등하는 기업들 어디든지 어떤 2차전지 뭐 부품이든지 뭐든지 간에 1등하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공장 증설을 멈추고 이제 뭔가 줄이기 시작하고 몸을 움츠리기 시작한다. 그때쯤 되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도망 나오셔야 될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잠깐 줄일 수는 있어요. 뭐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잠깐 단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생산을 막 하다가 생산 속도 좀 조절하자.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장을 줄인다거나 라인을 뺀다거나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주총 가십시오. 회사에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2차전지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OCI 같이 그런 시점이 올 거라 봐요. 한 번 더 슈팅의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 보고 있어서 오히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2차전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차전지 끝났다? 에이 그건 되게 좀 투자 경력이 나 짧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는. 추가 매수 시점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요즘에 조금 근데 첫 번째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 가격 올리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내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한 걸 수 있어요. 그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은 부으면 안 돼요. 두 가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 신용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신용은 어차피 어제 매수한 거랑 오늘 매수한 게 합쳐지지 않아요. 다 따로 돼요. 근데 물타기라는 건 단가를 떨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저 치킨 게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1등 기업인 테슬라가 가격을 떨구는 거를 이제 멈추고 가격 인상을 좀 시작하는 시점. 네,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 가격 인상이 좀 이어지는 그 시점에 물타기를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다면 2차전지가 좋은 거 알아요. 전 좋은 거 압니다. 알고 성장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 비중은 조절하십시오. 네, 저는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 비중을 종목당 30%를 넣는 거는 진짜 자살행위라 보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회사의 모든 걸 알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하지만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내 계좌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회사를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인 건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사랑하지 마시고 계좌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기업을 계속 의심하고 따지고 확인하세요. 왜냐면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마치 요즘에 보면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나쁘게 써가지고 막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그분 뭐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왜 내가 물론 주식을 가져서 이 회사의 주인인 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경영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뭔가 기사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가 피 같은 돈을 갖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부터 많이는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을 넣는데 내가 피 같은 돈을 넣는데 이 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딴짓은 안 하는지, 우리가 지금 지들 붕 띄워준다고 막 붕 떠가지고 뭐 헤헤거리지 않는지, 이거를 감시를 하는 게 전 주주의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주총 꼭 가십시오. 주주총회도 안 갔는데 그 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건 전 정말 말도 안 된다 봐요. 주주총회 가가지고 한 표를 꼭 행사하시고, 올해 꼭 행사하시고, 주총 가가지고 대표나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지 의심을 하십시오. 예, 모든 걸 맞다. 이 회사는 다 잘하니까 이 회사 다 잘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100% 잘하는 회사는 없어요. 절대로. 제가 2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도 모든 회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투자의 입장으로 투자자의 마인드는 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